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청년사장의 사례 하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대박은 의외의 곳에서 난다는 말이 있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대박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배달의 민족 한식 카테고리에서 고기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린 장본인인 안재민 사장이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38살인 안재민 대표는 현재 고기 듬뿍 대왕 비빔밥의 사장입니다. 안재민 사장은 학창 시절에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진로가 참 꼬이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안재민 대표의 파란만장한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진로가 달라지다 보니까 미용사도 해보고 또 치료 마사지사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트럭 한 대를 마련해서 대학교 앞에서 분식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외식업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음식이든지 시키기만 하면 연탄 불고기를 내주는 그 음식점도 했었고요. 또 중식당도 운영을 했었고 포차도 운영을 했었고 우동집 이런 다양한 음식점을 7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했던 음식점이 막창 전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창 전문점은 잘 아시다시피 저녁 매출은 나오는데 점심 매출이 나오지 않는 업종입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개발한 게 바로 고기 비빔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고기 비빔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침 하늘의 도우심인지 막창 전문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매장을 옮겨서 사업을 해야 됐는데요. 이 고기 비빔밥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업종을 전환하게 됩니다. 인근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는 딸랑 20만 원, 그리고 점포 평수는 6평인 매장을 얻어서 고기 비빔밥을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기 듬뿍 대왕 비빔밥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불과 6평 밖에 안 되는 매장에서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매장이 대박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안재민 사장의 친구 또 지인, 친척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가맹점을 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기 듬뿍 대왕 비빔밥은 15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7, 80% 이상이 안재민 대표와 잘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친척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한테 우리 사업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와 전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브랜드는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성이 좋고 알찬 사업일수록 입소문으로 가맹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18년 안재민 대표가 배달의 민족 카테고리에서 고기 비빔밥이라고 하는 전문 브랜드로 이름을 알릴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에 고기 비빔밥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미투 브랜드가 많이 늘어나면서 마음고생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고기 비빔밥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과다한 마케팅비 때문에 휘청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고기 듬뿍 대왕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메뉴를 소개해 주면서 입소문을 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재민 대표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발상의 전환을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새롭고 너무 낯선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인데 약간만 차별화시킨 그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안재민 대표의 성공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빔밥은 한식에서는 대표적인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면 왠지 좀 허전하고 배가 금방 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비빔밥에
고기라고 하는 메뉴를 접목한 것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상품을 개발할 때는 unmet need라고 하죠. 미충족된 고객의 니드를 충족시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기 듬뿍 대왕 비빔밥도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일품 요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세대들이 비빔밥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피자 등을 먹고 자란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많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품 요리를 좋아하고 그런 것이 뭐 덮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재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이라든지 이런 메뉴들, 갈비라든지 또 육회라든지 이렇게 따로 먹어도 먹고 싶은 삼겹살, 뭐 우삼겹 이런 것들을 비빔밥이라고 하는 메뉴와 결합시켜서 일품 요리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얻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일품 요리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강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즐기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밥을 주제로 한 메뉴들은 매일 먹어도 사실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빔밥에 육회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우삼겹이라든지 갈비, 매운 곱창, 연탄 불고기 이런 메뉴를 결합시키면 누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 네 번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비 회전이 빠르고 또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 좁은 상권에서 배달 사업을 하더라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공 비결은 가성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채가 들어가 있는 비빔밥에 갈비, 육회, 뭐 삼겹살, 우삼겹, 매운 곱창 이런 메뉴들을 추가하고 또 여기에다가 계란 후라이, 요구르트까지 제공하는데 가격대가 8,500원 정도입니다. 양도 넉넉해서 덩치가 좀 있는 남성이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메뉴들, 주말에 나가서 어쩌다 한번 먹는 메뉴들은 괜찮지만 일상적으로 뭐 가정이나 이 사무실에서 특히 배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있고 좀 든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의 그 식사 문화는 스낵킹 트렌드라고 하죠.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는 대신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넉넉하고 푸짐하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한 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성비가 필요한데 이 대왕 비빔밥은 브랜드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맛있는 음식을 가성비 있는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메뉴 개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1년에 두세 개 정도의 괜찮은 메뉴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기는 이제 질리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항상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여름 시즌을 겨냥해서 육회물회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케팅은 손익을 갉아먹습니다. 리뷰 마케팅을 하든 원 플러스 원 마케팅을 하든 할인 마케팅을 하든 사은품을 하든 항상 그런 마케팅이 원가를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상품 마케팅은 유일하게 손익을 갉아먹지 않고 매출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입니다. 히트할 수 있는 메뉴 하나만으로 또 매출을 보완해주는 신메뉴 하나만으로 손익을 갉아먹지 않고 순수하게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점심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했던 메뉴가 사업으로까지 연결되고 정말 대박 사업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신상품 마케팅은 너무나 중요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공 비결로는 소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100개가 훨씬 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매장에 따라서 맛이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미리 재료를 준비해 놓았다가 조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리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하지만 소스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 가맹점마다 맛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소스장의 레시피를 정확히 잡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느 매장에 쓰든지 비슷한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프랜차이즈로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비결로는 물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기본적인 공급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 또 물류를 직접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 트렌드, 어떤 시운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따라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트렌드가 확산이 되었고, 그래서 배달 사업들이 많은 수혜를 얻었습니다. 요즘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를 얻는 아이템이 비빔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토핑해서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비빔밥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안재민 대표는 10년, 20년을 넘어서 100년을 가는 브랜드, 또 우리나라의 비빔밥을 전 세계로 알리는 그런 브랜드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밥을 반찬 없이 일품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메뉴가 앞으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도 큰 인기를 모으는 그런 식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밥이라고 하는 것을, 또 비빔밥이라고 하는 것을 작은 아이디어를 더해서 차별화시킨 안재민 대표의 성공 사례처럼 밥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한다면 새롭게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 청년 사장을 좀 응원해 주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던 이 청년이 본인이 생각했던 진로가 좌절되면서 다양한 직업의 유전을 겪다가 이 외식업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적성을 발견해서 성공한 사례라는 점인데요. 제 주변에 보면 체육이나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로가 좌절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뭐 하고 살지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 안재민 대표의 성공 사례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체력은 정신력입니다. 이 창업을 하려면 정신력이 뛰어나야 되는데요. 체육을 했던 분들이 정신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했을 때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항상 창업하실 분들한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체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체력이 좋아야지만 이 어려운 일도 버틸 수가 있고, 또 끈기나 인내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 몸 상태가 좋은 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을 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하고 성공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성공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부자비즈를 검색하시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창업과 사업, 또 마케팅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